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민족운동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이제 민족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3.1운동 이후부터 이제 민족주의 내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분화가 일어나요. 사회주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있지만 러시아 혁명의 어떤 성공, 그다음에 뭐 네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뻥뻥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 이렇게 이제 그 사회주의가 널리 확산이 됐고요. 그다음 민족주의는 또 그 안에서 여기 이제 두 개의 계열로 또 나눠지죠. 타협적 민족주의하고 그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있고, 타협적 민족주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자치론이죠.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이나 뭐 이런 자치론이나 참정권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이제 자치론에 반대해서 절대 독립론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중간 정도 끼었던 것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적 측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자료 나온 물산 장려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있죠. 그다음에 뭐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것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 그 신령 양성론자들이 100%뭐 친일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신령 양성 운동자들도 상당수가 이쪽으로 기울여. 이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이나 참정권 이렇게 연결돼. 신령 양성 운동 또 한 부류 중에 또 하나가 정치적 신령 양성도 보면 자치론에 또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 양성 운동 상당수가 친화됐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크게 봤고요. 그러면 인제 잠깐 제가 정리한 표가 있는데 보면, 그러면 신랑 양성 운동은 갑자기 튀어나오냐? 그건 아니죠. 구한말 때 예국개몽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양성 운동하고 예국개몽 운동이 성격이 비슷해. 지금 당장 국권해 보기 힘들고 그다음 독립하기 힘드니까 먼 미래를 인제 생각하고, 지금은 실력 어떤 경제적, 문화적 어떤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자. 이렇게 인제 주장한 게 실력 양성 운동, 예국 계몽 운동이거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제 뭐냐면 그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 이 사회 진화론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강자의 논리, 제국주의 논리인데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배받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인제 그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자치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절대 독립력, 그다음에 독립전쟁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이 의병운동과 연결됐죠. 의병운동이 독립전쟁론과 연결됐고, 국내에서는 절대 독립론으로 연결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요런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갈등을 뭐냐면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인제 사회주의와 연결된 신간회를 창당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이게 해남 교과서가 요 부분은 좀 약간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186 페이지 펴 보죠. 자, 3.1운동 이후에 전후에서 이제 국내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양했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내세우는 걸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식민지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러시아 혁명 정부에 호감을 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한국인 자본가와 노동 계급 사이의 대립보다 민족 전체 이익을 고려한다는 민족주의 운동도 등장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주의 운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사회주의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민족주의 운동 이렇게 인제 구분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있는데 요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좀 제가 교재를 통해서 좀 보강을 하고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인제 그 한국의 잡발들의 역사를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인제 사회주의 유입 배경을 좀 보면요. 자 이거는 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3.1 운동에 기대했던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 지원이 무산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러시아 공산당의 지원 약속 앞에서 인제 코미테름을 통해서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너희들 인제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제2차 코미테름에서 극동 피압방 민족대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뭐 인제 그래서 인제 중국 공산당도 만들어지고 한국의 이제 사회주의나 인제 이런 것도 확산됐던 배경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요 한국 사회주의 단체들의 초창기 때 그 사회주의 단체들을 보면 한인사회당이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전노한인공산당이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이 두 개 단체야. 예. 그래서 전노한인공산당은 볼셰비키당의 이르츠크 공산당 한인 지부에서 이제 발전돼 가지고 했는데 얘네들은 러시아 기하인 교포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제 한국 사람이 되지만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문화에 친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민족과 계급 중에 물론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추구했지만 민족 해방과 계급 타파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계급 타파에 중점을 둬. 네, 전로 한인 공산당 애들은 한인사회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그 정당이거든요. 하바rov스크에서 인제 출발했던 정당인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동희가 인제 그 당수죠. 이동희는 원래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가죠. 게다가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기대를 품고 갖고 사회주의자로 전환했던 사람, 사회주의로 바뀌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인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민족해방하고 동 그다음에 이제 계급 타파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하냐면 당연히 민족해방을 강조해요. 민족주의를 좀 강조해요. 예. 둘 다 두 가지 성격이 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인제 하는데 그래서 전류한인 공산당하고 이 한인사회당은 같은 사회주의 당당이지만 그거 외에는 완전히 뭐냐면 지향하는 모습이나 이게 추구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정당이랑 각각 따로 살다가 이때 이제 코미테름에서 지시가 내렸어요. 일당 일국주의. 예. 일당 일국주의. 자, 일당 일국주의에 입각해서 인제 하나의 당을 만드자. 하나의 국가에는. 그래 가지고 결국에 코미테름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고려공산당이죠. 고려공산당. 자, 이 고려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1921 년이에요. 1921 년.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얘네들이 사이가 나쁜데 하나로 합쳐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되죠. 그대로 전로 한인 공산당은 이르치크파 공산당이 된 거야. 이르치크파가 된 거고 이르크주파가. 그다음에 인제 요쪽 부대는 인제 요쪽은 한인사회당 그러니까 인제 사회파 공산당이 된 거죠. 이렇게. 그 이리쥐쿠파 공산당의 인제 그 산하 부대로서 이제 자유대대가 있는 거고 사할린파의 이제 부대로서 사할린 부대가 있었죠. 사할린 대대가. 얘네들이 인제 싸워서 일어난 게 자유시 사건 아니에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자유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인제 사회파 인제 이동희가 예의 차려서 막 코미테를 막 비난을 해요. 그래 갖고 인제 결국에는 인제 딱 두고 봤다가 "너네들 이렇게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으로 와서 너네들 국내에 들어와서 공산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코미테름의 지시가 내려와. 그래서 고려공산당의 자유시 사건에 의해 해체된 후에 다시 인제 뭐냐면 공산당이 코미테름이 무슨 지시를 내냐면
일당 일국 내국주의를 내세요. 한 개 국가는 한 개 사회주의 정당인데 이 정당이 그 밖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세워진다. 조선에서 세워진다는 거. 자, 일당 일국 내국주의 입각에서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진 공산당이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에요.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세워지죠. 근데 이 조선공산당도 더 문제가 있어. 왜냐면 앞에서는 이르치크파하고 상하이파 애들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조선공산당은 얘들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토착공산주의파가 있어. 서울파. 거기다가 또 일본인 유학생들이 이제 구성된 뭐 하요엔이 뭐 이런 일본인 유학생들 구성된 이제 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파들이 이제 같은 이제 조선공산당 집안에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분이 발생돼요. 내분. 그 내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안유지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정할 경우에는 이제 탄압받는 그런 법이잖아요. 원래는 일본에서 처음에 실시했던 법인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또 확대 적용된 거야. 일본 애들이 이제 1925년에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할 때 보통선거를 줄 때 그때 사회주의 세력 학대를 막기 위해서 이치안유지법을 실시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조선공산당이 1차 조선공산당에서 2차, 3차, 4차까지 4번에 거쳐서 조선공산당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조선공산당 이 있거든요. 1차 조선공산당, 2차 조선공산당, 3차 조선공산당, 4차 조선공산당. 그래갖고 4번에 거쳐서 이제 있는데 이때마다 만들 때마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게 해체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1928년 3월에 4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번호 신원이 또 해체가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체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이 이제 볼 때는 뭔가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치안유지법도 계속 해체되니까. 그래서 그 합법적인 공간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뒤에 있지만 신간에서 찾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그 코미테름의 지시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신간에 참여하게 됐죠. 물론 이제 또 해체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때 이제 4차 조공 해체 후에 또 이제 그 12월 퇴제 발표하여 이제 지식인 중심의 당규주의 한계를 느끼고 이 뭐냐면 계속 이제 뭐냐면 또 신간에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들이 또 펼쳐지는 게 인정투쟁이야. 그래서 원래 코미테는 인정받아야지만 공산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차 뭐냐면 조선공산당 해체된 후에 그 후에 이제 신간회를 탈취하고 그래서 적색 노동조합이니 적색 농민조합이나 만들면서 뭔가 이제 코미테로부터 보이기식 투쟁을 하죠. 과감하게 막.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 활동하지 말고 국내에서 이제 뭐 조선공산당 이름을 활동하지 말고 국외에 뭐 다른 공산당 있잖아요. 예. 뭐 중국 공산당, 일본 공산당 이름으로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래서 결국에 뭐에 이제 인정을 안 해주죠. 그리고 이제 계속 30년대 중반까지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국내에 있는 공산당 세력들이 점점 지하화돼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서클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그룹 단위의 어떤 조직들만 이제 소모임 단위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 소모임 단위로 움직이게 됐다가 이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조그만 단체가 경성 코크룸이라는 단체예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단체인데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조선공산당이 재건이 되죠. 이때 이제 강복 후에 조선공산당은 5차 조선공산당이에요. 이때 이제 5차 조선공산당은 확실히 박헌영이 이제 여기를 장악하죠. 후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남한은 그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뭐냐면 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보다 이렇게 이제 조선공산당이나 이런 박헌영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은 뭐냐? 북한은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하고 나서
자기 그 뭐냐 만주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제거됐어. 갑산파 그다음에 이제 그 남로당 그 계열 있죠? 예전 조선공산당 계열 역사는 다 깔끔하게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박헌영을 알고 있지만 그 뭐냐면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그 분야에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박헌영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는 일단 만주파를 지향한 그 사회주의 역사는 다 지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발대 역사를 좀 정리를 좀 잠깐 간략하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사회개조 사상이 등장했다. 자, 이 사회개조 사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개조 사상은 요 해남 교과서에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 생 생존 경쟁과 상호 부조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있지만 이제 사회기준 사상은 약간 이 뭐랄까요?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요소가 약간 플러스돼 있어. 민주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약간 플러스돼 있는 그 사상이 사회계주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사회계주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잘못된 세계를 바로잡을 원리로서 개조, 사회개조, 세계개조가 많은 지식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원래 개조란 말에는 사회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이에 혼재되어 있었다. 1920년대 초반에 문화라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계몽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려고 한 문화운동이 주류였다. 자, 문화운동의 주체로 설정된 것이 청년이었고 문화운동의 전략을 강조한 것이 개조였다. 그래서 청년 운동의 바탕이 됐던 거야. 그래서 뒤에 있지만 그다음에 1920년대에 청년 조직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 다른 단체들보다. 예. 그건 뭐냐면 이 사회 계조 사상하고 뒤에 있는 그 뭐냐면 사회주의 영역 때문이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가 인제 나중에 누구한테 대체되냐면 사회주의 사상한테 대체되죠. 요 뒤에 있죠. 1920년대 초 짧은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가 새로운 민족해방 이념을 널리 수용되면서 사회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있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민족해방 이념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면서 그 당시 계몽적인 문학 운동을 중점으로 둔 사회개조 사상은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볼 수 있는 게 청년 운동에서 인제 사회개조 사상의 바탕에 청년 운동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청년 운동이나 뭐 노동, 농민, 여성 운동 등 곳곳에 사회주의 이제 바탕으로 한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인제 이런 사회주의 외의 사상들 이게 민족주의 단체라고 그냥 교과서에는 통칭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사회주의 외의 사상들과 사회주의 사상 두 개의 청년단체 이렇게 나눠져. 또 합쳐지고 하지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년 그 운동이나 다른 단체도. 근데 이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그 당시에 인제 국내 신문과 잡지 언론에서는 이걸 신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인제 보면 이제 말단 그 조직들을 장악해서 사회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인제 기반 조직들을 되게 인제 다지려고 해. 그 과정에서 청년, 노동, 농민, 여성 운동 등 각종 대중 운동을 조직하고 그 활동을 지원해요. 그래서 1920년대 들어가면 여러 단체 등장 청년 운동도 있고 노동 운동도 있고 뭐 농민 운동도 있고 여성 운동도 있고 이런 당등 등등등. 그다음에 인제 직접 관련이 없지만 소년 운동도 있고 뭐 형평 운동도 있고 온갖 이제 사회 조직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냐면 이 민족주의 개념 계열과 또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대립을 하게 해요. 근데 뭘 많이 민족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다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중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민족을 차별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일제를 몰아낸다고 생각하였다. 1925년 결성된 조선공산당 강령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 조선 민족을 절대 해방하기 위한 부분이 나온다. 이 조선공산당은 계급 차별 철폐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을 주장했다. 자, 이거는 이제 특징인 건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하면서 인제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 차별적 요소도 철폐도 있지만
민족해방도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중점을 강조하고 있죠. 민족해방. 자, 이거는 계급차별만 내세우는 다른 사회주의 정당과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동아시아 교과 그 공산당에서도 보이는 형상이에요.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베트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있죠. 베트남 공산당이니 중국 공산당. 얘들은 뭐냐 철저히 계급 차별 철폐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민족 해방도 내세웠어요. 예. 그래서 얘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요, 얘네들도. 예. 근데 그 수단으로서 뭐냐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거죠. 채택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민족운동은 어떻게 분화됐는가 이렇게 볼게요. 자, 사회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거 어디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그 뒷부분이네. 자, 사회주의 확산되면서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운동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두 진영으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두 진영은 이제 민족 독립을 하는 거는 공통이지만 사회주의는 독립을 넘어 계급 해방까지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통해 재산이 없는 무산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공상사회를 건설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노동자, 농민단체를 조직하는 데 힘썼다.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노동자, 농민단체를 조직하고 노동쟁의와 소작쟁의에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요. 예. 반면에 민족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근대화를 이룩하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급의 대립을 넘어 전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만들어졌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고려공산당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유시 사건 이후에 해체되고 조선공산당이 일당 일국 내국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결성된 후에 그 당시 일본에서 이제 사회주의 탄압하게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인데 이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돼. 자, 그래서 이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 농민의 그 생존권 투쟁을 탄압받았고 조선공산당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조선공산당에 4차 조선공산당까지 만들어졌다가 해체되고 그러거든요. 이 과정이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더라고. 1차 조선공산당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체되는가. 근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4번 정도 해체됐다. 뭐 때문에? 치안유지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자체의 내분도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강복 후에 이제 만들어진 박헌영 중심의 이제 조선공산당 5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해요. 예. 그럼 신령 양성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일까? 근데 신령 양성운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진흥운동.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이제 나갔죠. 예. 그다음에 문명 퇴치운동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운동.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물산 장려운동하고 연결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치론, 정치적인 어떤 근데 자치론은 참정권.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것도 기억나는데 자치론은 지금처럼 지방의회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거야. 조선의회 만들어서 자치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 참정권 운동은 지금 일본의 중의원의 그 뭐냐면 그 중의원 선거 있죠. 거기에 이제 선거권 가지고 아일랜드 그런 정당처럼 영국 의회에 참여한 것처럼 아일랜드계 정당들이 우리도 조선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일본의 중의원에 참여하자 뭐 이런 내용이야. 이게 참정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운동이 있는데 하여튼 이 운동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예국개몽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특히 뭐 자치론부터 해 갖고 인제 뭐 물산 장려 운동 등등등 해서 이들이 친위가 되죠. 예. 친위가 돼. 예.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시행하자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이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내세우는 사회 진화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미 1900년대에 예국개몽 운동 당시 국권회복반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자, 이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먼저 민족의 실력을 기르고자 했다. 자, 이에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자는 교육진흥운동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실력 양성을 위한 물산장려 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더 친화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 운동을 하면서 이 이강수를 비롯해서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이 독립보다는 실력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얘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일본의 통치는 인정하자. 아 뭐 독립은 먼 훗날에 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야만적인 국가고 그러면 아직까지 수준이 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의 통치 하에서 자치를 통해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치를 통해서 뭐야 정치적인 어떤 경륜을 쌓자. 연습을 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정치의 실력 유희는 자치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자치론에서 대표적인 논의가 뭐냐 조선의 의회를 만들자. 요때 조선의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렇게 시도군별로 의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제 뭐냐 지방의회를 만드는 거야 이 조선.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지방이었잖아요 일본에.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이 조선의회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 부분은 다른 교과서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주권은 인제 일본이 갖되 내정은 조선인들이 담당하게 해 달라고 하거나 조선 총독부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조선의 자치의회를 구성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제 민족 개조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제 이광수가 인제 원래는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섰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민족 개조론 해서 있는데 요 부분 자치론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약간 더 보강을 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 자 여기 보면 인제 자치 운동이 있는데 크게 이제 참정권 운동도 자치 운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참정권 운동을 포함한 자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와 투쟁이 아닌 타협 운동으로서, 그래서 인제 타협 운동으로서 정치적 실력을 쌓자. 그래서 인제 주로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운동이죠. 그래서 일본의 주권 안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자. 배경을 보면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이 좌절되면서 이 상층 부르주아 세력 안에서 인제 자적 독립이 불능하다라는 것이 대두됐고요.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 운동 실패로 이런 것들 중에 인제 일부가 인제 자치운동을 선회했고, 그때 뭐 조선의회 같은 것들 주장했죠. 예. 그다음에 총독부가 이 자치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지원을 해 줬어. 예. 왜냐하면 민족 간의 어떤 운동의 분열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민족운동이 이렇게 뭐냐 자치운동 뭐 문화운동을 이렇게 유도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또 바뀌었고, 결국엔 총독부의 의도대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되죠. 그다음에 뭐 에일레, 인도, 필리핀 같이 이 자치운동에 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야. 하나가 인제 지방자치처럼 이제 조선의회를 만들어서 자치권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이 일본 의회, 그러니까 그 당시 하원 정도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뭐냐면 이게 우리 한국인 대표를 파견하거나 뭐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치운동은 크게 인제 1차 자치운동부터 3차 자치운동까지 보이는데요. 자 1차 자치운동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강수예요, 이강수. 그래서 이제 목표는 참정권 획득 운동을 내걸고 정치 결선 연정회를 결성했어요. 연정회 이름 좀 외워 주세요. 이 교과서에 연정회 이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동아일보에서 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뭐냐면 아 논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조선 민족은 썩어 빠졌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지금 뭐 독립하는 건 힘들고 일본의 통치 아래서 정치적 결사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죠. 민족 개조론 같은 것들을 인제 주장했다. 그래 갖고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선 내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뭐냐면 "자치를 하자." 뭐 이렇게 인제 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데 이강수는 원래는 민족운동가였죠. 근데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인제 21년 3 월에 귀국을 했는데 뭐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귀국을 했어. 그러다가 인제 여자친구가 귀국해 갖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도 많이 나와 버리고
몸이 깨끗한 거야. 이때부터 이제 번절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고문은 당하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냥 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완전한 친일파가 돼 버렸죠. 예. 자, 하여튼 그때 뭐 체남선도 그렇게 인제 했고, 2차 인제 자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와 일부 일본인들이 먼저 자치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요게 주도했던 사람들 보면 되게 동아일보인 게, 일보와 청도교 책인인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중에 어 지금은 둘 다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얘네들이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이 조선일보는 좀 약간 민족주의 성격이 좀 강했어요. 예. 자, 그리고 천도교의 책인인데, 이 책인은 이제 신파에 속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천도교도 구파와 시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구파 세력들이 좀 민족주의 계열이 좀 있고요. 신파 계열들이 인제 뭐냐면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친일파죠. 자, 그래서 인제 이를 2차 자치운동을 계기로 해 갖고 그 당시 인제 민족주의 내에서 타협주의 민족주의와 비타협주의 민족주의 갈등이 인제 고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어떤 연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좌우합작 논의가 있고 신간의 탄생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차 자치운동은 그 당시 문화 통치를 주도했던 3대 사이트 총독이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인제 또 예전 방식대로 이 민족주의 진영의 개장주의 주도하기 위해서 참정권이나 자치권 허용을 인제 선전을 했고, 그때 뭐 체린이나 동아일보 등등, 또 그때 인제 또 신간의 내부 안에서 자치론자들이 등장하죠. 예. 원래는 신간의 자체가 자치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체였는데, 말기 때 들어가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 자치론자들이 또 들어와서 또 이게 뭐냐면 내분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간회가 해소되는 어 배경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1 차부터 2 차, 3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볼 게 뭐냐면 이 치안유지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족주의자들도 탄압하는 법으로서 이제 활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치안유지법 1 조에 그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 국채를 번역하고 또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고에 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단은 뭐 사유재산을 이제 부정한다는 거는 그 사회주의를 경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민족주의자, 사회주의 외의 민족주의자들도 요 조항에 걸려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국채라는 건 처왕제를 번역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예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처왕에 대해서 욕 몇 마디 했으면 처왕제를 번역하는 거고, 독립운동을 좀 하다가 하는 것도 처왕이 통치하는 조선을 해방시키니까 그 뭐냐면 처왕제를 번역하는 거고,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조선 어학회 사건처럼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것도 이게 한국의 어떤 그 한국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처왕제를 번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자의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인 모호해, 이 규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 규정을 이용해 갖고 인제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도 이렇게 탄압하는 법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어학회 사건 같은 것도 이 치안유지법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넘어가서 물산장려 운동을 볼게요. 이 물산장려 운동은 의외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한 3-4번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도 요게 교과서 내용이 약간 좀 적더라고요. 내용을 적어 가지고 요걸 좀 약간 인제 뭐냐면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물산장려 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해사령 폐지를 들 수 있어요. 해사령 폐지. 예. 그리고 인제 관세법, 이게 관세가 폐지된 걸 두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전에 인제 볼 게 민족기업 성장 배 배경부터 보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920 년대에 해사령이 폐지되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에 넘어갔죠. 그래서 원래 해사령을 인제 뒀던 이유가 이 민족자 보호는 성장을 억압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자본이 인제 여기 와서 조선에 와서 진출하는 것도 적절히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1 차 대전 이후에 독점 자본이 형성되고 자본이 축적이 가속화되면서 인제는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잉여 자본들을 빨리 이제 조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허가제로 됐던 신고제가, 아니 해사령이 불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신고제로 해 가지고 바꿨다. 그래서 일본의 독점 자본이 인제 뭐냐면 원활하게 섰다. 그래서 민족 기업도 성립됐지만 일본의 독점 자본도 같이 오면서 미쓰비시도 같이 오면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밀리게 될 수밖에 없죠. 밀릴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인제 그때 인제 만들어진 인제 그 회사들 보면 출신별로 보면 지족 지주 출신의 기업들로 만들어진 게 경성 방직 주식회사고요. 그리고 뭐 백산 무 부산 백산 무역 주식회사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독립운동 자금줄로 또 이용했죠. 김성수 같은 사람은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은 친일파예요. 어 근데 친일파 쳐 놓고는 그 당대 독립운동가들이나 또 뒤에 보면 김영삼, 김대중 선생님들 평가를 보면, 대통령 보면 되게 좋은 사람 평가받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런데, 자 하여튼 그렇고, 서민 출신 기업들은 평양 메디아스 공장, 고무시 공장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두 개 계열의 인제 뭐냐면 기업도 있었다, 한국 기업들이.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넘어갈게요, 이런 배경 아래.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산 장려 운동은 첫 번째 배경이 인제 아까 말씀해서 어 회사령 폐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인제 일본 상품의 관세 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거부터 볼게요. 자, 해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인제 상대적으로 자본과 경영 능력이 뭐냐면 좀 뒤틀어졌던 그 조선인 그 기업가들이 조선 총독부에 가서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일본 상품의 관세 면제야. 예.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때 이제 1910 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 그러면 관세를 그냥 폐지시키면 되지. 어차피 인제 이때부터는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의 인제 뭐냐면 국가 아니에요? 근데 요 안에서 그 관세를 뒀어, 예전처럼.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외국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도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고, 이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서양 열강들. 그래서 지금 당장 뭐냐면 관세를 폐지할 경우에 서양 열강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무역의 어떤 이권을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 그동안은 관세를 계속 두겠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총독부 입장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총독부 입장에 올 때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인제 뭐냐 통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조선이 그 당시 뭐 산업화된 국가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토지 조사도 하고 그 외에도 관세 수입도 좀 필요했던 거야, 예,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의 입장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10년 기한이 됐다가 그 조선 총독부가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결국엔 1923 년에까지 연장해 줬어, 3년 동안. 그래서 1923 년에 가서 관세를 두 개를 제외하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면직업하고 주주를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그 관세를 면제받았다. 그래서 이때 왜 면지법과 주가 제외됐냐?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별 책이 없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 뭐냐면 두 개 다 뭐냐면 노동직합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에서 가격에서 이 노동 임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임금이 싼 조선에서 생산된 면지법과 술이 일본에 가면
일본 시장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운동 목적은 국사품 장려와 근검 전략을 통해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조만식이 중심을 해 갖고 처음에 시작했죠. 그래서 평양 물산 장려를 시초로 해서 서울에서 조직된 물산 장려의 중심을 전개했다.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갔다. 그래서 일본 상품 배격, 국상품 이용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때 인제 뭐 자자케라든지 토산 예용 부인의 청년회 등이 참여를 했고, 소비 절약 운동도 같이 인제 펼쳤죠. 근건 저축, 뭐 생활 개선, 그다음에 금주, 단연 운동도 추진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의 흐름이 예전에 09년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크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두 가지로 인제 볼 수 있는데, 자, 타협적 민족주의는 민족 자본가 상층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가 계급의 육성을 목표로 생산 증식론을 바탕으로 했다. 공장에서 수요일만큼 이제 찍어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상품 가격만 올라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인제 뒤에 보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비난하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다. 뭐 예국 마케팅이다 뭐 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뭐냐면 주로 이제 민족 자본 하층이나 소생산자 중심으로 했고, 소상품 장려도 토상품 예용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이뤘다. 그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인제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민흥이라는 단체예요. 이 조선민흥회는 뒤에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안에 서울파 공산당색도 많이 포함돼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족주의 진영 안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포함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조선민흥회 단체가. 그래 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한계를 보면 일단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량을 갖추지 못한 채 공장 건설도 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상인이나 자본가들의 계급 이익만 이제 챙기는 데 이용했다. 이걸 사회주의들이 비판했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성태라는 사람이 이제 동아일보에 실어놓은 논술 내용인데, 그 가끔씩 교과서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해당 교과서에도 보이고. 지금까지 이제 국산품을 이용한 사람들이 노동자였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본가들은 자기들끼리 뭐 꼴량도 마시고 정중도 마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외제를 썼는데,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뭐냐면 그 국산품 이용하라고 하냐. 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케팅해 가지고 예국 민족이란 이런 마케팅해서 장사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 아니냐 하면서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들을 상당히 비판했거든요. 요것도 예전에 2차 기출문제 관련돼서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뭐냐면 일제와 타협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친인색들과 타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제 뭐냐면 좀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도 있어요. 물론 타협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않은 색도 있죠. 뭐 조선 민흥회 같은 세력들도 있긴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해당 교과서 내용 볼게요. 보면 내용이 너무 짧아. 볼게요. 3.1 운동 이후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제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울의 경성방직 주식회사, 앞에 이제 방직 주식회사는 1919년 김성수를 중심으로 부유자 출신의 이제 한국의 자산가들이 자금을 모아서 만든 명방직 회사인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대기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후발 자국주의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거. 예.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인제 그 회사고요. 그다음 지방의 의료와 고무신 같은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주로 서민 출신의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1920 년대 일본 대기업과 조선 진출과 일본 상권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일종의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민족 운동에 인제 뭐냐면 위기를 맞게 됐고,
그때 이제 한국인 그 사업가들이 조선총독부에 가서 조선인 본인의 좀 사업 좀 해달라, 경제정책 운영해달라 하니까 그거 뭐 왜 운영하겠어요. 얘네 말 노 하면서 거절당했죠. 자, 하여튼 1920년대 초 조만식 등이, 이 조만식은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또 유명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에 잠깐 일시적으로 참여했죠. 나중에 박해도 받고 하니까. 자, 하여튼 이 조만식 등이 평양의 조선물산 장려를 조직했고, 평양에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확대돼 나갔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잊고 먹고 쓰자, 내 살림은 내 것으로 하는 포를 내걸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자, 이 운동은 시작된 후 무명으로 된 두루마기가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는 이게 한계죠. 그래서 이제 증가는 상품의 가격만 놓아 상인들만 이득을 받고, 또 지도부가 일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중들이 외면하게 되어 1년도 못 되어 흐지부지 되었다. 다른 책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자치론으로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론. 연정회를 구성하고 그 조선의회를 만들었다. 예. 이런 내용이 다른 교과서나 다른 책에는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인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인제 했던 건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보기 전에, 그전에 이제 갑자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 인제 또 교육 관련돼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요걸 인제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신교육 운동 뭐 이렇게 인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인제 여기 해당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아까 지금 제가 적어 놓고도 네. 신교육 운동, 교육 진흥 운동, 교육 진흥 운동이라고 또 부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볼게요. 이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인제 신랑 양성 운동이 일환으로 민족교육 운동이 인제 일어났는데, 자, 이때 인제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우리가 알려진 거는 인제 대학 설립 관련 것만 알려져서 그렇지, 뭐냐면 그 그 당시 조선 여성 교육회하고 조선 교육회 같은 것들 인제 뭐냐면 설립했거든요. 요거 외워 두세요. 어. 특히 조선교육회가 1920년 6월에 설립됐는데, 이게 이전에 연도 물어본 적이 있어. 09년 기출문제. 09년 기출문제에 뭐냐면 물어본 적이 있어. 자, 하여튼 이 조선교육회가 인제 설립되고 나서 그다음에 좀 있다가 조선여자교육회도 인제 설립됐죠. 자, 지금 조선교육회 활동 내용을 보면, 자, 거기 중심 인물들 보면 항규설, 이상제, 유군 이렇게 조직됐고요. 그래서 계몽적 차원의 교육 운동을 실천 운동을 이끌고자 했다. 그래서 인제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신교육과 노동야학 청소를 이제 발행했고, 지방 순회 강영대를 조직 강영단 강영하는 대를 조직해서 한글 강습회를 개최 및 교육 계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 조선교육회에서 주도했다가, 이게 이제 원래는 분과 사업이었는데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인제 뭐 야학도 만들고 뭐 계량서당이 있는데 한번 그거 보시면 되고, 이때 계량서당을 타협하기 위해서 인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서당 규칙 같은 것들 인제 만들었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 볼게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철저하게 불우주화 세력의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참고로 그 당시에는 뭐 보통학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 대학 정도 들어가려면 일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강남에 돈 많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만들어줘도. 그렇기 때문에 불우주화의 어떤 실력 양성 운동이었고,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나중에 사회주의자로부터 욕을 더럽게 얻어먹어요. 예. 지금 뭐 보통학교 가기도 야학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무슨 대학이냐. 너네들 자식들 보내려고 그렇게 대학 만든다고 설치지 않냐. 뭐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자, 그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배경을 보면요. 3.1 운동 이후 교육률이 고조되었고, 조선인 본인의 교육을 이제 강조했죠. 민족주의자들의 초등교육 확대와 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참고로 이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또 그 당시 고등고등학교 설립 운동도 같이 했어요.
근데 총독부 입장을 때는 총독부 자체도 보통 교육은 이제 학대시킨다는 이 사람도 생각하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 민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제 학교 설립의 조건을 강화시켜서 사립 고등학교를 막아 버린 거죠. 예. 요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도 뭐 사회주의 사조의 대조 대항, 식민지 교육 정책 대항, 그리고 독립 쟁취를 위한 방어 고등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제 조선교육회가 인제 주도했다가 그 밑에 이제 분과 애들이 인제 독립해서 따로 인제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인제 하죠. 그래서 인제 주체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인제 요 밑에 이제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상제, 이승용 등이 결성해서 모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래서 국외 동포사회까지 확대되는데 그때 내걸었던 인제 구호가 "한민족 일천만이 한삼위." 이런 구호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는 거. 그렇지만 인제 일단은 여러 가지 대홍수와 한발 등은 모금 운동에 호응이 없었고 그리고 인제 일제가 이제 이걸 보고 탄압을 하고 대신에 만들어진 학교가 뭐냐면 경성제국대학이죠. 그래서 인제 경성제국대학인데 이게 제국대학이라고 이제 하니까 인제 국립대학이 제국대학이면 7개 제국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 정도는 인제 일본 국내에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도쿄 제국대학 같은 것들 있죠. 3개 정도는 해외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만주나 그다음에 인제 뭐 서울 음 그다음에 대만, 대북 요게 있는데 이때 이 경성제국대학이 인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경성제국대의 위치는 그 어딘지 그 해화역에 보면 그 대학로가 있죠. 그 마로니에 공원 있잖아요. 그 마로니에 공이 그 당시 경성제도의 입지예요. 그러니까 경성제도 앞에 그 당시 유일하게 이제 대학교였으니까 경성제대가 그 앞에가 대학로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공원이죠. 마로니에 공원이고 그 건너서 인제 뭐냐면 서울의대가 좀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서울의대가. 그래서 이때 경성제국대학은 입학생들을 3분의 1 정도는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한국인들 이렇게 뽑았어. 그러니까 소수의 한국의 입학 수량 한국인들 학생 입학 수량은 요걸 얘기해요. 그 시험 문제도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중세 일본어를 고대 일본어로 번역해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여튼 대단했다고 그래.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냥 한계를 보면 다수의 이제 민중운동을 위한 대중교육을 소홀했고 또 이것도 이제 사회주의자로부터 욕을 더럽게 얻어먹죠.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운동이다. 그래 갖고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교과서에서.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20 번이에요. 자, 3.1운동 이후 신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이상제를 비롯해서 민족 지도자들은 조선인 본인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목표한 조선교육협회를 결성했다. 자, 그래서 이 조선협회 교육 이 조선교육협회 전에 요거보다는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아유 뭐 단체가 많아 가지고 하여튼 그 조선교육회가 있어요. 아마 조선교육회에서 이제 관련해서 나온 그 단체인 것 같아, 맥락상 보면. 자, 교육운동을 벌이던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한국인들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자, 이를 위해서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한민족 1천만 한사람이 1원씩이란 구호 아래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의 방해와 거듭된 감가, 수해로 그 모금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의 대학을 설립해서 조선인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할 수 있었던 그 제 법적 기반은 예전에도 인제 좀 얘기했는데 2차 조선 경영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교육을 이제 허용을 해 줬잖아, 일제가.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보면 자료 톡톡을 보면 "물산장려 운동 중산 계급의 이기적인 운동이다." 그 내용이 있어요. 동아일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인제 노동자들이 인제 뭐냐면 소주나 막걸리 먹고 있었는데 너네들이 뭐냐 위스키, 브랜디,
종종을 먹으면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냐. 이거는 민족이나 뭐 미사역을 쓰고 있지만 동족들 착취하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민족을 내세우는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이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1923년에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진영대 사회주의 진영의 논쟁도 있었지만 사회주의 내에서 또 의견이 갈렸다. 조선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 지향에 한 데는 동의하지만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한다는 데선 동의하지만 현실에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한편에선 민족혁명에 있어 사회주의 혁명 혹은 사회혁명 다음에 정치혁명을 해야 되는 단계적 조선혁명을 다른 한편에 민족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하기 위해선 계급투쟁이 매진해야 되는 조선혁명, 동시적인 조선혁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민족혁명에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에서 혁명 혹은 사회혁명, 정치혁명 그러니까 단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어떤 편에는 동시에 된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조선혁명 동시적인 조선인데 요거 뭐 내용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보충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 이제 잠깐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분야별 단체 수다. 물음에 답해 보자. 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20년대부터 여러 이제 뭐 노동단체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그 뭐냐면 단체들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게 청년회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청년회 보면. 예. 여기 보는데 또 여기 종교 청년회가 있어. 예. 종교 청년회는 이제 청년회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기관에서 이제 청년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도 뭐 아는 오빠들 그 만나서 아는 제 동생들 만나서 결혼도 잘 하시잖아. 자, 하여튼 있는데 이 청년회가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 이 왜 많이 만들어졌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사회 개조 사상하고 연결돼 있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있던 청년 운동에서는 두 개 계열이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비사회주의 계열이라거나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 도표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만들어진 분야를 써보라. 이 청년회죠. 청년회. 자, 여기 일에 대한 이제 분야가 단체가 많이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상을 말해보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걸 보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약육강심과 생존 경쟁의 사회 진화를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상호 부조를 세계에 열망하는 개주의 흐름이 1920년대 초반에 사상가를 지배했다. 자, 이와 함께 혁명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 사상도 널리 퍼졌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물산장려 운동을 보겠습니다. 네. 자, 사회운동 이외에 이제 일부 지식인들 일제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비상교과서예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봤다. 자, 이들 언론을 통해서 국민계몽과 문명퇴치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실력 양성운동의 계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전개했다. 자, 1920년대 들어 해사령이 폐지되자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 사이 관세가 철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이 높였다. 이게 두 번째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1920년에 그 당시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고 1923년에 경성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진 등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내 살림 내 것은 구호를 내걸고 민족사업도 이제 뭐냐면 보호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토사품 이용, 근검 저축, 금주, 금연 등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 이 운동 한때 민중의 폭넓은 공감을 지지받았고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한계가 있죠.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이어지지 못했고 상품 가격만 올려놓았고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을 받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계급운동에 비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친인화됐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물산장려 운동 관련된 내용을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물산장려에는 두루마기 등 국산품 사용을 강조했고 일부 지방에선 토산품 예용 장려를 위한 거리 행진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전차 국산품 소비가 늘어 무명, 강목을 만드는 공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들 판매하는 상인들이 호황을 누렸다. 이게 아마 인제 그 무명이나 강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뭐냐면 그 일종의 인제 천 같은 거 있죠. 옷을 만들기 위한 천 있잖아요. 천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복을 만들거나 개량 행복 같은 두루마기 같은 걸 만들고 그랬다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했고 자, 그러나 한국 자본은 대중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 자본가와 상인들이 이 상품 상품 그 상 상인들이 상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밀리대화 설립 운동 볼게요. 일제가 국권 침탈 후 한국인들의 기초적인 교육 기회만 제공하자 일부 민족주의 지식인 등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날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교육을 담당할 대학을 설립하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뭐냐면 이어졌다. 그래서 거기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한 주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가능했던 게 제2차 조선 교육령이죠. 자, 2차 교육령에 따라서 보통학교가 증설되고 대학 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보통학교가 인제 그 증설됐다는 거는 육면일교주의에서 삼면일교주의로 바뀌었다. 요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고 한국인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인제 일본에 많이 유학을 했죠. 게이오 대학이나 뭐 도쿄 대학이나 이런 데 갔죠.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자 이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갈 정도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상층 부유주의 출신들밖에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상제 등이 중심이 된 조선 교육회의 제안으로 경성에서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 준비회가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 뭐냐면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는 일 한민족 1천만의 한삼이 이런 시간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고 이 운동 국내를 비롯해서 간도와 하와이 등지에 전개되었다. 자,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초기에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일제에 이제 계속된 탄압과 방야 탄압, 잇따른 가뭄과 수해 등으로 모금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일제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고등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기와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다. 예.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교육진흥운동의 또 하나가 이제 문명퇴치 운동인데 요건 좀 나중에 읽으면서 좀 진행할게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금성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금성교과서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신령양성운동이 있고 신령양성운동은 이제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산장려운동의 배경도 이렇게 있죠. 회사형 폐지 또 해서 한국인의 기업 활동도 활발했지만 일본인 자본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인제 앞에서 얘기한 그 일본과 한국 사이 관세가 폐지하는 거 있죠. 민족적 큰 위기는 처해졌다. 요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물산장려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물산장려는 토산품 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이 한계가 있죠. 이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물산장려 운동을 애국심에 기대어 노동자를 희생하는 요구다 하면서 희생하는 그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자본과 이익만 추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내용이 있고요. 자, 밀리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인제 제2차 조선경영에 입각해 갖고 이제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거 입각해서 했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래서 거기 보면 밀립대학 발기 취지서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안 되고 이제 탄압받으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다. 예.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인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산장려운동 전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뭐 앞에 부분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경 있고, 아이고, 이쪽이 배경이고, 여기 전개 과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한계고, 요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전개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현대 문명의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서 신문화를 건설한 움직임이 또 활발히 일어났다. 따라서 신교육이 강조되면서 신교육 운동이죠. 학교 설립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학교 설립 운동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대학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때 이제 학교 설립 운동을 보면 고등학교나 고등보통학교를 뭐냐면 설립하자. 요때 고통이나 고등보통학교는 보통학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발했고,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에 표방한 일제가 또 삼면일교주의 원칙을 해서 공립학교를 증설했지만 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인 한학열에 크게 못 미쳤다. 그래서 삼면일교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일본이 재정이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 예전에 얘기했죠. 그 당시 보통학교만 들어가도 상당한 엘리트였다고 조급해도. 예. 돈이 있어야 되고. 일본이 이제 삼면일교주의를 원칙했지만 실제 이건 원칙일 뿐이지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1940년대 들어가면 일본 애들이 뭐 내선일치 강조하면서 일본어를 써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 그 한글로 적혀 있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방문을 갖다 붙이는 이유도 다 있어. 왜냐면 일본어 쓰면 못 알아듣거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공립학교를 그만큼 증설하지 못했다고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기초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야. 일본어 교육을. 예. 자, 하여튼 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인들의 학학력을 크게 못 미쳤다. 자, 이게 보통학교와 이제 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야학이나 강습소 등이 세워져 대중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자 노력했다. 다가 일제 식민지 우민화 교육을 극복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인지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 아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이상제 이승우 등이 해갖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그렇지만 모금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왜냐면 1923년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모금운동이 부진했어요. 또 일제가 딱 보기에 말이 교육운동이지 이게 보니까 이제 정치운동이다 하면서 탄압을 했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밀립대학 설립 기성의 이제 발기 치수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자치운동이 있는데 한번 자치운동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요때 자치운동은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자치운동이 일어났고, 있는데, 요 내용을 볼게요. 이게 아마 이제 2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2차하고 3차에 거쳐갖고, 3차다, 3차. 3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 같은데, 자,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뚜렷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는, 그러니까 요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나서 얘네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자치도로 빠져요. 친일파됐다 그거죠. 계열 인사는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 정치적으로도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강수, 채린, 김성수 등이 일제 문화통제 기대를 걸면서 여기 요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물산장려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 조성우의 설립 같은 걸 주장해요. 자치도로. 네. 그래서 이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자치권, 참정권 운동을 획득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와 타협하여 한국의 정치적 권리를 얻는 움직임은 193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민족주의 세력을 분열만 초래했고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을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앞에 있죠. 잠깐 읽어볼게요. 자, 동아일보 계열과 천주교 신파, 이강수들이 중심 인물이다. 이 자치동 관련된 천도교는 성경의사와 구파와 신파로 나눴는데 최진 신파를 이끌면서 조선 후의 설립 운동을 벌이는 등 자치운동을 앞장섰다. 천도 구파는 조선일보 계열은 당시 비타임 노선을 거두면서 신간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이 동아일보가 좀 자치운동과 연결돼 있어. 그 앞에서 말한 이강수가 이제 뭐냐면 그 민족적 경륜이라는 그 헛소리 짓거리 때 그거 실어주는 게 동아일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민족 그 종합 조선일보가 좀 민족주의 계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게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씨 집안이 그 조선일보를 차지한 건 나중에 일이에요. 그거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거기에 최인이 있죠. 최인이 이제 그 일본에 건너서 조선후에 설립 촉림 운동을 이제 펼쳤던 사람이고, 뒤에 좀 얘기했지만 나혜석하고 좀 약간 바람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 그다음에 경성제국대학 관련된 내용이 좀 설명이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일제는 한국인대 고등교육 열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개교했는데, 하였는데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이공 등의 학과는 설치되지 않았고, 대부분 이제 뭐냐면 법 계열하고 의학, 의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공대가 상당히 부족했어. 공대가. 그러다가 1941년에 가서 이공학부를 쓰는데, 별로 이제 많지가 않겠죠. 여기 졸업생들이. 그래서 강복 후에는 대개 보면 이제 공대 출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잠깐 이제 학부만 졸업해도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공대 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성격 보면 이제 뭐 조선물산 장려의 결기문 있고, 앞에서 얘기한 물산장려운동은 중상의 이급적 뭐냐면 이기적 운동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자료 2의 주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써보자. 자, 자료 2는 이제 여기 물산장려 운동은 중상계 이기적 운동이다 있는 그 지지 입장이야. 자, 물산장려 운동으로 토산품 예용 의식이 확대되자 늘어난 토산품 수요를 충당할 만큼 생산량이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가 상인이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뭐냐면 관점에서 평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자, 비판 입장을 보면 물산장려 운동에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계급적 갈등을 부추기보다는 민족 산업을 지지하고 생산 증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다른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다시 이제 비상교과서에 들어와서 그 문명 퇴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읽을게요. 이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